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의사고 현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모아서 의료윤리 연구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별치 않지만 펜앤마이크 하지만 한 6년 정도 매달 이 개공 컬럼니스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생명을 향하는 이제 보수주의 의사, 좀 이게 제목이 좀 센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말씀 드릴까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낙태의 실상이 어떤 것이고 또 낙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우리 대척점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와 함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술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낙태라든지 안락사 얘기가 나왔는데 의사는 힐러입니다. 힐러, 치유자입니다. 근데 킬러가 아니죠. 근데 힐러를 자꾸 킬러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제 세태가 있습니다. 의술이 비윤리적으로 이용됐을 적에 참 저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나 낙태는 의사들이 생각에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물론에 기반한 그 사회주의자들은 낙태를 당연시하고 저런 그 낙태를 통해서 성평등을 이루고 여성 해방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공사주의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은 노동력을 탁취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파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태도 해야 되고 여성 해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 지역에서 이런 사회주의 활동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교육계는 정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지금 물들어 있고, 노동계는 민노총이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변이 또 이렇게 법조의 개를 흐리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 의료 사회자들이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보수주의 의사로서 이런 걸 보고 어떤 거를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의료를 얘기하게 된 건 2008년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환자를 열심히 보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흰 가운을 입고 나와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다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광우병에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요 지극히 낮아서 의사가 볼 때 저 정도는 음료할 정도가 아닌데 가운 입고 나가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하고 이제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건 윤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의사가 저럴 수가 있지? 저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적에 저한테 역량이 부족했어요. 저걸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게 이제 윤리칙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들이 잘못된 것을 한번 짚어주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의료윤리 연구회도 만들었습니다. 25년 전에 저희가 이제 혹시 이 김광규 변호사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헌변 대표를 만드셨죠. 제가 40대 후반 때 이분이 저를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의료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제 스승이십니다. 이분 이제 자꾸 하셨지만 제가 이제 처음 의료윤리 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와서 이제 축사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분이 가르쳐 주신 그거는 이제 30대 초반 때 헌변에 모임을 갔는데 이런 비슷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의사를 부른다는 거 참 그렇잖아요. 근데 저를 참 총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기승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참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이제 젊은 분들을 좀 이렇게 부르셔서 좀 많이 키워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넣었습니다. 낙태의 실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2019년에 그 낙태죄, 2017년 낙태죄,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입법 공백 상태였습니다. 34주 됐으면 팔삭통이보다 좀 더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얘를 꺼내가지고 의사가 양도에 빠져 죽였습니다. 요새 36주까지 갔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자랑하는 이제 여성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산부인과 의사는 아주 유명하더군요. 저희 의사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냈는데 결국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나라 전체적으로 산하 제한이란 그 집단 세뇌에 걸려서 우리가 진짜 우리 그 인구가 어떤 분 우리나라의 힘인데
우리가 이제 낙태하고 산화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문명인, 지식인, 앞서가는 인테리어로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포스터를 많이 그렸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포스터를 많이 그리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이 4.53이면서 지금 0.75.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유명한 것은 저출산율이다. 가만 놔둬도 망할 것 같다. 없어질 것 같다. 책을 보는 사람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젠다로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집단 세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물론적 가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물론적 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또 생명의 소중함을 훼손되어 버립니다. 인간을 단순한 세포 덩어리를 보죠. 저기서도 저는 낙태 실수에도 너를 괴롭히는 그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빨리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스스로 지켜야 인격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태는 배아 파괴라는 연구도 허락하게 되고 장기 매매도 허락하게 되고 인간 복제와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 안락사까지도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의료인류에서는 미끄러운 경사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양보를 했을 때 계속 밀려나는 것이죠. 특히나 의술이 상업지위와 우생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낙태를 허용하고 피임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젠더, 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되죠. 낙태를 허용했으니까 배아 파괴 연구는 당연히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을 갖다 하찮게 여기죠. 기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10,000원짜리 돈이 있을 겁니다. 그 지갑에 있건 땅에 떨어져 있건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이 유물론적 가점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저 나이 드신 분들 빨리 돌아가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 죽여버리지 뭐. 이런 일이 막 나오게 되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저쪽 진영에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각 나라에서는 이 언론을 규제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까지 온 나라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그렇고요, 캐나다가 그렇고 북유럽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노란 사탕 보이죠? 저게 뭐냐면 마리아나 사탕인데 한 7불 정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만 18살 이상 되면 누구나도 사 먹을 수 있는 마약 사탕을 저렇게 팔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또 종교인에게는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2015년에 우리 간통죄가 헌법 불합치 이건 좀 위헌 판정이 났었죠. 7대2로 됐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2019년 4년 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PAS라고 그러죠. 의사가 약물 주어서 환자를 죽이는 그 법을 만든다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시죠? 안규태 의원이 그분이 이런 걸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도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에 위치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쪽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다 변해가고 있어. 낙태 다 허용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거부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좀 뒤처지잖아. 골방에 뭐 늙은이 같잖아. 구닥다리 같잖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요, 약 3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7%는요,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태를 허용한 나라 중에서 반 이상은요, 12주 미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회원국 195개국 중에 3분의 2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데 요거는 싹 감추죠. 대세가 흘렀어. 이제는 낙태를 허용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걸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낙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이제 대충 알았는데 실제를 알았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이제 좌파 단체들 뭐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알아야지 말하는 걸 보면은 저쪽이구나 우리가 피하라 구별을 갑니다. 첫 번째는 의사 중에서는 인의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름은 좋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약사 중에는 건약이라고 있어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치, 건강사회 치과의사회. 또 그다음에 진보의료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론을 제공하는 데가 바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의료관리학 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출신들이 대부분 다 활동가로서 인의협, 건의학, 건치 뭐 이런데 녹색병원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그 의료 교육이 그 이제 정교조해 가지고 교육의 사회주의가 하향평준화 돼 가지고 우리가 현상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본고사도 폐지하고 특목고 외고도 폐지하고 저 최근에 사학법 개정안까지 나와 가지고 모든 사학을 죽이고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그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뭐 진짜 책임 없는 권리만 주장하고 있죠. 예, 그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다수를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소유는 희생돼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해체주의를 주장하고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주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아주 뭐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분들을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김용익 씨라고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의사 출신인데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주임 교수입니다. 이게 의료관리학은 사회가 좀 잘못됐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입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라는 분 요새 가끔 나오시죠. 이분 역시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입니다. 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가 있죠. 이진석 씨, 울산시 부정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당연히 이거는 뭐 이 유죄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또 김선미 씨, 이분 역시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들어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인의협 출신들이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때 테레비 많이 나오는데 정기현 씨라고 NMC 원장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장을 하고 그 뒤에 주영수 자기 후배한테 또 물려줘요. 대물림을 하죠. 또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이제 김창보 씨라고 건강세상 네트워크 이래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주물렀습니다. 진보의원 이상희 씨 이분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고발까지 유죄였는데 어떻게 또 이게 뭐 대법원의 구속에 따라 떨어져 이제 무죄 판결을 또 받았어요. 양길승 씨 이분은 녹색병원 우리 그 현 대통령이죠. 이분이 단식 투쟁하고 쫓아간 곳이 이제 녹색병원입니다. 인의협의 창립 멤버에도 갑니다. 자, 그들의 잔치는요.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모든 이론을 제공하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다 대물림했다. 정기현 씨가 원장하고 주영 씨가 쓰는데 물려주고 또 심표 원장 역시 임창엽 교수가 한 다음에 김선민 저분한테 물려주고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됐죠. 이제 국회의원 들어가지고 이제 저분들이 자기들의 이상을 갖다가 입법으로 이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의협에서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먹는 약태약을 이제 하자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분이 인의협 대표인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저런 사람들이구나. 인의협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반핵 평화 운동을 했죠. 매학리 사격장 폐쇄 운동을 했죠. 광우병 촛불 운동 의료 지원을 했죠. 쌍용 정거장관 의료 지원을 했죠. 세월호 참사 지원을 했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지원을 했죠. 박근혜 농민 국정농단 탄핵 운동에 직접 참여했죠. 이런 것들이 저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낙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좌파의 이념에 물들지 않고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단체들의 그 이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퀴어 축제, 그다음에 뭐 이런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진석 씨는 이제 울산 그거죠. 또 이제 이분은 이제 김선민 씨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들어갔는데 인권과 그 의사들이 그 진료한 거 심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업무 효과까지 받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받고 요건 이제 녹색병원 저분한테 이제 그 이재명 씨가 가가지고 이제 뭐 단식 투쟁한 다음에 저쪽으로 달려갔었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았을 겁니다. 낙태라는 것은 미끄러운 경사길로 지나가는 참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고 가정이 이제 위태롭게 된다. 우리 후손을 지켜야 돼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들이 주장하는 낙태의 그 퍼센테이지는 잘못돼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법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큰 원칙을 제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반대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상업지를 개혁한다. 낙태가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양심적이 반하거나 종교적 심리에 반하는 비유적 의견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미국도 혁우에서 그런 비윤리적인 또 그리고 종교적 심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발당한 상대가 아주 많습니다. 로드웨이드 판결도 바로 그런 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런 원칙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어떤 법을 만들지 간에 이런 원칙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법을 계속 더 수정하고 나은 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